이어서 세 번째 프로그램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프로그램은 글로벌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바라본 금융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최호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호 부장님은 KDB 산업은행 입행 이후에 종합기획부와 미래전략부 스마트 KDB 추진단장을 역임하시면서 실효성 높은 미래전략 마련을 위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꼽히고 있으십니다. 현재는 산업은행의 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를 있는 최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한국판 뉴딜 중에서 조금 그린 쪽에 이제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그린 뉴딜을 배경을 앞에서 우리 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을 좀 글로벌하게 보면서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흘러가는 방향을 볼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래 저희한테 요청하신 주제가 자금은 어디로 그럼 흘러갈 거냐라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자금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성장 동력으로서 그린 경제, 아까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성장 동력이 되기도 하는 기회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린 경제에 대한 최근 트렌드, 그 다음에 각국 주요국들이 왜 어떤 전략으로 이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금융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금융 사이트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자금들도 기업들도 이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엿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성장 동력으로서 그린 경제를 위한 최신 트렌드를 보는데요. 먼저 이제 좀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채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산업과 기업이 그 방향으로 친환경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금융도 그린화로 가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일 컸던 출발점은 물론 이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서 15년 유엔에서는 192개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들을 이행하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기존에도 새천년 발전 목표로 MDG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선진국 중심으로만 가던 거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확산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18년에 그 KSDG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지속 가능이란 건 뭘까요? 이게 지속 가능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people, 사람, 인간들, 그다음에 prosperity, 번영, peace, 평화, 그다음에 plane, 지구, 환경, 그다음에 파트너십 이런 큰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총 1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SDG 7번 깨끗한 에너지와 SDG 13번 기후변화 대응이 그린 경제로의 전환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KSDG가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국가 전체 전략을 지금 한 축으로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린 경제로서의 전환의 가장 큰 촉매제는 파리 기후 협약인 것 같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아까 2015년 9월인가가 SDG였는데 이건 2015년 10월입니다. 역시 유엔 전 195개 당사국이 모두 사인을 했고요. 2020년부터 발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파리 협약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그러니까 1850년경 그 이전 대비 온도 올라가는 걸 2도씨 정도 이내로 유지하고 1.5도씨까지 높이는 것을 제한하도록 이제 당사국들이 노력하겠다라고 하고요. 이게 그냥 노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NDC라고 해서 자발적인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향후 이것들을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 국가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된 거죠. 올해 아마 이 백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린 스완이라는 거 BIS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린 스완이 뭐냐면은 원래 블랙 스완이 금융위기 당시에 나왔잖아요. 예측치 못하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상한 것들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오는 건데, 그린 스완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는 뜻이고요.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전환 위험과 트랜지션 위험과 물리적인 위험입니다. 전환 위험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규제, 법률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기술이 바뀜으로써 기업들한테 이게 재무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 영역에서 더 이상 비즈니스를 못할 수 있는 위험들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물리적 위험은 올해 이제 태풍들 많이 겪고 홍수 같은 걸 많이 겪었는데, 그런 걸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들, 이런 걸 물리적 위험이라고 얘기하고요. 2030년도쯤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한 전 GDP의 한 6%에서 11% 사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기업들은 이에 따라서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친환경 생산 체제, 친환경 제품 생산, 그리고 청정에너지 쪽으로 이미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차 판매 아까 보셨듯이 이제는 앞으로는 전기차만 된다고 하고 있고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탱크 투 휠 해서 차 연료 탱크에서 운전 이제 차까지, 그러니까 차량 자체의 탄소 배출량에만 포커싱을 맞췄다면은, 최근에는 그 웰 투 휠이라고 해서 유전, 그러니까 에너지 원부터 차량 운행까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유럽에서는 요즘 논의되는 게 LCA라고 라이프 사이클 전체, 처음부터 폐차할 때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 해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은 그걸 못 맞추게 되면은 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기업들은 또 한편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에너지를 아까 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RE100이라고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쓰겠다 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데 가서 이미 데이터 센터를 100% 다 재생에너지로 치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해. 나한테 납품한, 나하고 관련 있는 삼성이나 LG 같은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납품해.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에 맞추지 못하면은 참 앞으로 또 하나의 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는 큰 흐름으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흐름 중에 하나가 EU에서 지속 가능 금융 행동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고요. 2018년에 발표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녹색 경제 활동 분류 체계라고 하는 텍사노미를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좀 연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녹색 경제 활동 분류 체계는 뭐냐면은 산업 분류, 저희도 잘 아는 산업의 분류가 있잖아요. 이 산업 분류가 있고, 이거에 따른 이 한쪽에서는 환경에 대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뭐 이런 6가지 환경에 대한 목표가 있고요. 이거를 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한 거를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네 가지의 판단 기준이 들어가요. 이게 상당히 환경적으로 유의미해야 되고, 다른 산업들의 환경을 나쁘게 하지 않게 한다든가, 기술적이라든가 노동 같은 거 좀 제약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 녹색 경제 활동을 분류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녹색 경제 활동의 시사점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수소, 미래차 이쪽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유럽에서 한 거 보면 산림, 농업, 제조업 쭉 전 산업의 영역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게 NGFC라고 이제 그 감독 당국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독 당국이 움직인다는 뜻은 금융기관들은 그걸로 따라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감독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감독 당국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것들을 볼 거냐면은 앞으로
기후 관련 리스크를 니네들 모니터링 해라. 지속 가능 요소를 포트폴리오에다 관리에다 반영을 해라. 니네 포트폴리오 중에 얼마만큼은 이런 쪽으로 돈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또 공유를 하고, 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녹색 분류, 녹색 경제 활동 분류 체계도 마련해야 되고,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거에 관련 공시 체계를 또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시 체계는 이따 설명드리지만 은행들만 할 게 아니라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제 이런 큰 흐름 가운데서 국가들은 그럼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DG라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큰 게 있습니다. 이 안에는 환경도 있고 사회도 있고 거버넌스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충격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나오면 각국들이 에너지 정책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그 에너지 정책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각국의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 이게 앞으로 이 나라 자기 나라들이 갖고 있는 강점하고 연결시키면은 국가 성장 전략이 될 수 있겠더라 하는 취지에서 각국들이 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2018년에 EU에서 2050년 장기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 안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탄소를 아예 안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해서 제로를 맞추겠다는 뜻인데, 이 탄소 중립 실현을 2050년까지 하겠다라는 목표 하에 앞으로 10년 동안 1조 유로를 최소한 투자를 합니다. 에너지 건축, 산업, 수송 분야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건데, 요 그림에서 이제 유럽의 이제 그린딜이라는 투자 계획의 큰 개요인데요. 보시면 아까 우리 청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EU의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리스크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ETS라고 해서 이제 배출권 시장에서 그동안 거래하면서 모았던 기금들, 그 다음에 회원국들이 돈도 좀 각자 각출하고, 이런 공적인 기금들을 바탕으로 이 인베스트 EU라고 하는 보증기구를 활용을 하고요. 이 보증기구에 민간 쪽 자본들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 세계의 흐름이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유럽 쪽에서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공정전환 체계에 특별히 한 1,000억 유로를 할당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 그린 경제로 가다 보면은 망가지는 산업들, 망가지는 영역, 지역들이 있어요. 철강 산업단지 갑자기 가동을 중지를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그 영역을 치유할 수 있는 자금들을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고요. 2011년에 이미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고, 독일은 수소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국가 수소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해서 이따 다음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린 수소에 대한 연구 활동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수소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를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왼쪽 표가 이제 발전 쪽입니다. 이제 전력 생산인데, 재생에너지가 2000년에는 1.6%였는데 2018년에는 24%입니다. 이게 2050년까지 발전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소비는 이제 난방도 있고 다른 연료가 많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체 에너지 소비는 지금 0.3%에서 4.9%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또 상당히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정책 목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 유럽은 한 20%, 30% 되는데 그쪽에서 3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2008년에 이미 그 에너지 관련법과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법, 그리고 어떤 그거에 관련된 투자들을 빨리빨리 승인해 줄 수 있는 이제 이 플래닝법, 이 3법을 이미 갖추기 시작을 했고요.
2017년에 청정성장 전략을 수립했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금융계획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2019년에 녹색금융 전략이 수립이 됐습니다. 청정성장 전략에는 보시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업, 당연히 기업 산업 당연히 들어가고요. 가정까지, 가정의 난방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교통, 발전, 천연자원, 공공부문, 이런 모든 영역들을 가지고서 나라의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하고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오바마 대통령 때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그린 뉴딜 컨셉이 이미 그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미 그 에너지 정책을 수립을 하는 한편에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재건, 리커버리 앤드 리인베스트먼트 액트라고 해서 이것들을 수립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엔진을 갖다 얹은 거죠. 그걸 이미 미국에서도 시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뭐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하는 바람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추진 동력은 약화됐지만은 주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정부가 25개 주가 연맹을 해서 기후동맹을 맺고 있고요. 다음에 이 기후동맹을 통해서 청정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금,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작년 2월에 그린 뉴딜안을 결의안을 발표했고 인프라 재건 법안도 올해 7월에 발표했습니다. 이 민주당 쪽에서 지금 정권이 만약에 바이든 쪽으로 넘어가면 정책이 또 한 번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 쪽을 그러면 거꾸로 다시 한번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금융 쪽의 특성은 아직까지는 정책 금융기관의 활용이 높습니다만 점차 민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트렌드 같습니다. 먼저 이유는 EIB라고 하는 내부 정책금융기관이 있는데 이 정책금융기관을 지금 활용을 하고요. 이 은행을 향후에는 기후 클라이밋 뱅크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베스트 EU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증을 통한 프로젝트의 안정성들을 추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독일은 이제 은행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쪽은 KfW라고 정책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이 정책금융기관들이 은행들한테 자금을 이러이러한 영역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들을 개발해서 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주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 단위 그린뱅크가 있습니다. 커네티컷이 제일 먼저 생겼고 뉴욕이 또 상당히 유명한 은행인데 이 주 단위 그 그린뱅크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국가기후은행의 설립을 논의하고 있고 이게 재건법 안에 지금 한 섹터로 지금 포함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기후은행이 세워진다 하면은 각 그린뱅크가 없는 지역에 대한 그린뱅크 지원, 설립 지원,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가 디자인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을 태우는 일까지 그런 것들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 쪽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간은 그러면 안 하고 있느냐? 민간 쪽에서도 저희 지금 제가 속한 부서가 미래 전략을 고민하는 부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 영역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그린 뉴딜을 계기로 저희도 스타디를 해보다 보니까 이쪽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은행들의 주요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 같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지속가능. 이 세 가지가 주요한 전략 같고요. 여기서 지금 앞부분은 영국은 제가 은행을 시스템을 설명 안 하고 넘어왔는데 기후은행이 제일 먼저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에 있는 기후은행이 GIB라는 게 있었는데 2017년에 호주 맥쿼리 은행에 매각이 됩니다. 이 매각이 됐다는 의미는 민간 자본이 샀어요. 돈이 되기 시작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거 할만하네 하는 영역들이 있고요. 아래에서 이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이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은 그린 쪽으로 돈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린이 아닌 쪽은 안 하겠다. 석탄 같은 거.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우리 청 과장님 말씀하신 이제 기후금융기관 아직은 없지만은 이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끝에 나왔던 것이 지금 정책형 뉴딜 펀드입니다. 이거 역시 정부와 민간을 매칭하겠다라는 그 기본 사상을 담고 있고요. 정부하고 저희 정책금융기관인 저희 산업은행 같은 데서 출자해서 모펀드를 조성하면서 리스크를 상당히 테이크를 하는 구도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민간 쪽에서 민간 공모 사모펀드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재조달한 민간 자금들이 넘어와서 합쳐져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 기업들에게 이제 자금이 공급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는 이제 디테일한 이제 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 경제로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그러면 금융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앞에서 다 설명을 다 드린 바는 있지만은, 금융기관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것이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이미 생존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도, 금융기관도 이쪽을 지원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고탄소 산업구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업구조에 대한 재편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보시면은 정부 정책들이 우리나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기후 관련 정책들, 아까 SDG도 있었지만 기후 관련 정책들, 에너지 정책들, 그리고 한국판 뉴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한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는 인지를 해야 되고, 각 금융기관들도 이 정책 방향에 맞는 자금 공급 플랜들을 수립을 해야 될 거고요. 기업들도 이 정책들을 바라보면 어떤 쪽에 수요가 있을 것인가를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 구조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 절감도 해야 되고요. 생산 방법도 바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금 수요들이 튀어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에서의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서 저희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갈 그런 영역 같고요. 산업 저탄소로 주로 지원해야 될 분야는 기본적으로는 전력 에너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전지, 석유화학 쪽에서는 수소 관련된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인프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도시 숲,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도시 숲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계속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반대쪽으로 위기에 처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탄소의 전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이 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산업들, 이쪽들은 향후에 위기로 다가올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산 기술이라든가 사업 전환이라든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 수반돼야 되고, 그쪽으로 금융기관들이 또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이 소부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린 생태계에 관련된 소부장 산업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린 생태계 육성도 아주 중요한 금융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쪽으로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이 돈을 태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안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금융기관 내부도 그에 맞는 사업 기회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리스크를 평가를 해야 되고, 적정한 심사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전략과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리스크 측정 수단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해관계자들하고 투명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체계까지,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게 향후의 금융 쪽의 역할이고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도 점차 금융기관의 목표가 지속가능 금융이다라고 인식의 전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은행들에서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관심들이 환경에서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
그다음에 경제 쪽까지 계속 ESG의 영역들이 넓어갈 거고요. 이거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또 국제 이 그린 금융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국제 협력들을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들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금융기관들도 이식을 하고 이 동향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이제 유로 쪽에서 연구했던 게 텍소노미라고 하는 녹색금융 분류 체계라면은 G20 쪽에서 연구한 게 TCFD라는 게 있습니다. Task Force on Crim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적인 어떤 공시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별로 좀 틀리겠지만은 공시의 중요성은 굉장히 다들 중요하지만은 실제 노력들은 별로 안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뭔가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것들을 공시를 해야 될 것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TCFD는 권고안이 나온 게 은행들한테 권고안이 나온 게 아니고요. 모든 기업들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엔터티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의 기업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너희 이해관계자, 시장, 소비자, 너희 감독당국, 너희 투자자들, 너희들한테 돈 빌려줄 대출자들 다 이걸 보고 이제 너희들을 평가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안을 내놓은 게 TCFD 권고안이고요. 내용은 크게 이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결국은 금융기관들도 또 기업들도 다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니네는 어떤 지배 거버넌스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니 최고 이사회부터 경영진들이 어떻게 참가하고 전략기구들은 너네 이제 기획부서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관련 부서들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너희들은 이걸 대처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지배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경영 전략 너희는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건데 너희는 어떻게 이쪽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기회를 평가하는데 너의 전략은 뭐야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게 이 사전 리스크라는 측면은 사전과 사후가 있는데요. 너희는 이 리스크를 그럼 어떻게 인식을 하고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건데. 이런 리스크 평가에 대한 얘기들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목표도 있고 자금 공급 목표도 있고 어떤 기관마다 특성별로 다 지표들이 있을 텐데 이 지표를 설정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너희들은 이것들을 관리해 나가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시를 해야 각 기업들이 이제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HSBC의 사례입니다. 요 5가지 꼭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은행들뿐만 아니라 기업들 역시 어떤 방향의 고민들을 해야 될지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으로 2025년까지 한 1,000억 달러를 이쪽에다 돈을 대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쪽으로 돈이 나가네. 두 번째, 자기들이 쓰는 전략의 100%를 신재생으로 넘기겠다. 그리고 석탄 발전에 대한 엑스포저는 당장 끊는 데도 있지만은 기한을 두고 끊더라고요. 당장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석탄용 발전에 대한 익스포저는 점차 감소시키겠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TCFD의 권고사항을 이행을 하겠다. 이거는 내부 체제를 정비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런 거에 관련해서 지속가능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 내가 시장의 팔로워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좀 주도해서 논의하라는 그런 플레이어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